미련을 놓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안 돼. 열심히 찾았는지.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디테일이죠. 내 손으로 영화관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끝이 없는 거대한 스크린과 마치 우주선 속에 있는 듯한 디자인까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이노션 CX 스페이스 2팀이고요. 저희 팀에서는 브랜드랑 고객이 만나는 여러 가지 접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프라인 공간을 주로 다루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험 컨설팅부터 공간 기획, 콘텐츠 구축, 시공, 운영까지 공간과 관련된 고객 경험의 모든 것을 좀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한 1년 동안 준비했던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롯데시네마의 그 기술 특화관인 슈퍼플렉스 관을 리뉴얼하는 미션을 받았던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브랜드보다 위에 서는 시점으로 잡고, 그리고 OTT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해서 몰입감 높은 환경을 구축해보자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한 가지 좀 신경 썼던 부분이 MZ가 선호할 만한 컨텐츠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네, 이 프로젝트는 기획하고 실행이 파트가 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파트별로 신경을 쓰고 좀 디테일을 챙긴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기획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롯데시네마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좀 업시켜 줄 수 있을지, 슈퍼플렉스라는 관의 이름 자체를 일단 고객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실행 쪽에서는 공간 설계부터 구축, 공기 관리, 그리고 예산 관리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들을 좀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 어쨌든 영화관이라는 환경 자체가 영화를 관람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좀 포커스해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스 사운드 인증을 좀 받아야 되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너무 큰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조그만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귀엽고 좀 사소한. 저는 뭔데요? 그 스위트석에 가방걸이에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이거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 가방걸이가 다른 가방걸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풀 알루미늄으로 된 요만한 가방걸이인데 내려올 때도 쓱 내려오고 올라올 때도 쓱 올라오는 이런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무언가. 그때 기억나요. 병구님이 인터넷 서칭을 미련을 놓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가방걸이 꽂혀가지고 뭐 못생긴 건 절대 둘 수 없다면서 안 돼, 얼마나 안 돼. 열심히 찾았는지.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디테일이죠. 컨셉 기획자 병국 매니저님이 좀 네.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를 본다는 건 가장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첫 번째 주요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컨셉을 푸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지만 공간 저희 톤이나 이런 몰입성, 경험에 대해서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나오는 컨셉들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슈퍼플렉스관이 저희가 리뉴얼하기 전에는 명칭이 슈퍼플렉스 G였어요. 그 기네스의 G였고 처음 계획 때부터 기네스를 염두하고 스크린을 가장 크게 만든 영화관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다른 상영관이랑 좀 다르게 세로로 깊은 상영관이 일반적인데 디자인을 처음에 잡을 때 광활한 스크린과 맞춰서 가로로 좀 광활한 좀 디자인으로 잡았었고 처음에 디자인을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흰샘 시니어님이랑 병극 매니저님이 이걸 보고 우주선 같다. 그럼 좀 뭔가 유니버스 크루저라는 컨셉을 적용시켜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디자인의 그 퓨처리스틱과 좀 우주선 같은 느낌들을 조금 적용하게 되었어요. 이게 시그니처 상영관이다 보니까 시사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연예인분들이나 오셔가지고 이 상영관 이름이 뭐냐, 도대체 뭔데 이렇게 멋있냐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지인이 한번 슈퍼플렉스관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인의 어떤 피드백을 뭔가 궁금해 하던 차에 친구가 보더니 와, 이게 되게 스타트랙 같다, 영화에 나오는 뭔가 세트장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기는. 그런 피드백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광고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던 게 모티브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우주적인 컨셉들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미지적이고 초월적인 컨셉이었기 때문에 좀 이질적이고 색다른 색감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해서 저희 컨셉을 더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객들이 영화라는 환경 자체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니버설 크루저라는 컨셉에 맞춰서 좀 탑승 수속하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었고요. 고객의 주 동선인 좀 에스컬레이터부터 좀 올라왔을 때 브랜드월 같은 경우에는 탐사선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좀 워프하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자 했었고, 컨시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탑승선에 이제 탑승하기 전 입국 수속 같은 절차를 좀 밟을 수 있는 경험을 좀 주고자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탐사선에 탑승한다? 내가 크루원이 되는구나. 약간 이런 소속감이나 그 몰입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터치 포인트들에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좋게 보기도 하고 좀 안 좋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잡고 그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 어플리케이션 전개를 통해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이미지를 얻어갈 수 있게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크루원이 된다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스튜디오석을 들어가려면 카드키를 받게 되는데요. 그 카드키 디자인 자체를 약간 탑승권처럼 모티브로 디자인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도 정국님이 많이 애써주셨던 기억이 나요. 계속 고생하네요. 저는 그 월드타워 롯데시네마를 프로젝트 받기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정도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수덕 전면에 들어가는 유리에서도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 썼어야 됐어요. 이제 고객이 안에서 그 영화관 스크린은 바깥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 유리 재질이 이제 반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고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월드타워가 국내에서 손꼽히는 멀티플렉스관이다 보니까 좀 공사의 제약이 좀 많았는데, 그중에서 특히 기억이 남는 거는 그 지하에 아쿠아리움이 있잖아요. 이게 공사 진동이 그 수중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간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야간에 이제 그 아쿠아리움 담당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전화하면서 드르르륵 해보고 괜찮나요? 괜찮나, 이상 없나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좀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조금 더 영화관이라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췄을 때 느꼈던 것들은, 저는 화면비나 이런 영상 포맷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흔히 뭐 보시는 뭐 MP4 파일이라던가 뭐 AVI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영상 포맷이 아니라 이제 DCP라는 영화관 영사기에 들어가는 디지털 포맷이 별도로 있어요. 슈퍼플렉스관 같은 경우는 뭐 보편적으로 보시는 관보다는 가로로 조금 더 넓은 스코프 비율이에요. 3D나 이런 영화보다는 2D 영화, 그리고 좀 집중해서 와이드하게 몰입할 수 있는 영화가 상영했을 때 방문하시면 아마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영화관 포맷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원래 보통 자동차 전시관 할 때는 좀 고려하지 않았었던 좀 되게 새로운 미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게, 시공할 때 현장 사무실이 그 영사실 있는 층이었어요. 영사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 아예 조명이 안 드는 공간이었거든요. 공사하는 동안 영화관과 그 현장 사무실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햇빛을 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창문이 또 없었잖아요. 거의 뭐 드라큘라가 된 줄 알았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해 잠깐 보고 밤에 나오니까 또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그 맞아요. 마법의 시계가 공간이잖아요. 없으면 볼 수 없는 공간. 그래서 점심 먹을 때라도 조금 한가해지니까 이제 나가서 해라도 보자. 비타민 D라도 조금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래서 이제 쾌한 눈으로 이제 잠깐 나가서 밥 먹고 속초노스 잠깐 보고 돌아오고, 이런 기억들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병구님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다는 그 스위트석, 아니요, 가방걸이 포함 가방걸이가 이제 포함된 스위트석이 보면 볼수록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 곡선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딱 앉아서 그 인트로 영상 나오는 거 그 잠깐의 시간인데 보는 그 모먼트가 제 최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기 앉으면 뭔가 성공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의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베이직한 스탠다드석이 제일 마음에 들지 않나. 이렇게 일반 좌석들까지 리클라이너로 돼 있다거나 좌우 간격도 좌우 간격인데 앞뒤 간격도 되게 긴 편이에요. 제가 키가 큰 편인데 다른 영화관 가면 다리를 쭉 못 뻗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어딜 앉아도 다리를 쉽게 뻗을 수 있고 저는 그 좌석이 가장 마음에 드는 좌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최 포인트라고 하면 벽이라든지 이런 어떤 마감재가 아무래도 제일 최 포인트가 아닌가. 이게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아니까 괜히 가면 이제 막 쓸면서 이거 쓰다듬으면서 가고 잘 있었니? 막 이렇게 제가 저의 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슈퍼플렉스를 오시면 가방거리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숨겨둔 힛 아이템. 그 이스터에그 네. 같은 개념이에요. 네. 아주 귀여운. 하나의 미션이 되겠네요. 좀 저희가 이 슈퍼플렉스관을 만들면서 좀 설정해 놓은 나름의 컨셉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다 겪고 나시면 이 관은 색다른 게 있다. 이거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방거리 얘기. 대박. 정답 김병급!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저는 2번 애관극장 하겠습니다.